이번 시간에는 신사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일주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진정한 신사, 그러니까 젠틀맨이라는 거예요. 젠틀맨의 그런 아주 굉장히 점잖고 매너 있는 그런 사람,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정갈하고 눈물도 많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투에 집착하는 사람, 뭐 이렇게 신사일주에 대해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사일주는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알아보면 이제 드러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신사일주는 눈물이 많은 일주,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정갈하고 눈물 많지만 감투에 집착한다 그러는데 왜 이런 특징들이 나오느냐 하는 거는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전에 우리가 일주를 분석할 때 했던 방법 그대로 이제 신사일주를 살펴봐야 되는데, 일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 명리 선생님들이 뭐 일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일주 해석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게 있고, 뭐, 선생마다 방법이 있고,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뭐,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주를 해석하려면 지금 이 방법을 무시하고는 그 일주가 올바르게 해석되지도 않고 배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모든 학문은 어떤 원칙과 그 룰에 따라서 해야만이 배울 수가 있고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만의 방법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원칙을 따라야 돼요. 첫 번째, 물상론으로서 일주를 해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간과 일지의 관계의 유무정을 따져서 일주의 어떤 성격이나 직업이나 배우자 관계를 살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일지에 있는 십신, 그 십신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걸 또 그 특성이 어떻게 잘 발현되느냐, 잘 안 되느냐. 똑같이 정관이 있어도, 일지 정관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정관성이 잘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정관성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포태법으로서 일간과 일지의 관계에서 일간이 어떤 왕세 강약을 갖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많은 그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태법으로 한번 살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신살이 어떤 일지나 일간이 이게 어떤 신살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지장간과 일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거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성격이나 직업이나 배우자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일주를 분석할 때는 이 원칙과 절차, 이거를 무시하고 보면 중구난방이 됩니다. 설사 그 일주 해석이 굉장히 탁월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어떤 그를 일주를 외워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주를 보면서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순서와 절차로 살피면은 일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빠짐없이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순서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그 일주를 한번 보면은요, 신사일주를 먼저 물상론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물상론적으로 신사일주를 살펴보면은 먼저 신금이라는 것은 흰색이에요, 흰색. 그러니까 흰색이고 사화는 뱀이니까 흰뱀, 그러니까 백사죠. 굉장히 이제 백사 이러면은 신령스러운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향들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신사일주는 백사와 같이 고결하고, 굉장히 그 깔끔하고 정갈하고, 그런 면을 보입니다. 두 번째, 진짜 신사예요. 젠틀맨 또는 레이디. 그런 이제 신사와 숙녀 같은 그런 기풍을 드러내는 사람이 신사일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너 있고 예의 바르고 점잖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신사일주를 진짜 신사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신사일주의 또 다른 특징은 백사, 우리가 여기 백사 물상으로 백사라 그랬는데 백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령스러운 동물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를 이제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이 높은 사람이다. 신사일주는 물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물상적으로는 신금은 보석이죠. 보석인데 이 사화는 햇빛 병화, 천간으로 지금 병화에 해당되니까, 조명을 받는 어떤 보석, 그러니까 보석 가게에 가면은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밑에서 조명이 이렇게 쫙 비치면서 보석을 비추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명받은 보석, 이러기 때문에 그 물상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신사일주는 대체적으로 외모가, 여자는 외모가 수려하고 남자도 아주 외모가 준수하죠. 그런 스타일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신사일주의 그 물상적인 특징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두 번째 순서로서, 일간과 일지의 관계를 살피는 건데, 일간과 일지의 관계가 얼마나 유정하고 무정하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관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일지 정관을 가지고 있다. 그럴지라도 그 일지 정관이 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관성이 잘 드러나느냐 못 드러나느냐 그런 걸 살펴야 되는데 신사일주를 보면은 신금과 사화의 관계니까 일지가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성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가 있는데 특히 신사일주는 일지 정관성이 강렬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조금 이따가 뒤에 지장간 부분을 할 때 역시 드러나겠지만, 첫 번째 물상적으로도 했지만, 신금은 보석이고 병화. 그러니까 빛이 보석을 비추니까 당연히 반겨요. 이 신금이.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장간과 암합하는 게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신사일주는 미리 우리가 이제 이거 살펴보자면은 지장간 속에 여기에 병화가 들어있거든요. 봉기, 그 병화. 병화랑 신금은 이렇게 병신합을 해요. 병신합을 하기 때문에 신사일주를 굉장히 눈물이 많은 일주다. 60갑자 중에서 굉장히 눈물이 많은 일주가 신사일주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눈물이 가장 많은 일주가 60개의 그 간지 중에서 개미일주가 있어요. 개미일주가 굉장히 눈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사일주도 눈물이 많은데 왜 눈물이 많으냐 이랬을 때 여기 지장간 속에 있는 이제 병화가 이렇게 병신합을 해가 수가 됐다는 거죠. 병신합수. 그렇게 해서 이제 눈물이 많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개미일주는 이제 뭐 보통 미토가 열토인데 메마른 흙이죠. 사막의 흙이 정갈한 약수터의 물을 토극수 무정하게 그을 하기 때문에 눈물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신사일주도 그거 못지않게 굉장히 이제 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이 일단 모질지 않다는 얘기예요. 눈물이 많다는 거는. 그래서 신사일주는 그것이 젠틀맨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거 여리고 또 그 여린 면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여린 면이 있고 모질지 않다 이런 거를 이제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거 왜 신사일주가 눈물이 많으냐 하는 거는 병신합해서 수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무슨 뭐 원인이었든지 간에 어쨌든 신사일주는 눈물 많은 일주이고 또 굉장히 여리고 사람이 그 매너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일지 지장간에 있는 병화와 병신합을 하기 때문에 정관성이 그 굉장히 이게 간과 지의 관계가 유정한 관계가 돼요. 그 신금은 보석이고 병화는 이 사화는 병화에 해당되니까 이 관계가 신금이 음간이거든요. 음간이기 때문에 음간은 비겁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또는 관성의 극제를 그 통제, 관성의 극제를 잘 받아들여요. 음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병화를 봤을 때 병신합하니까 보석이 빛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병화 정관의 관성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신사일주는 정관성이 잘 드러나요. 그리고 또 배우자 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남자든 여자든 신사일주는 일단 그 배우자와의 관계도 좋고 그 다음에는 그 배우자가 대체적으로 다 현량한 배우자다.
남자 같으면 이제 좋은 처를 얻고 또 여자 같으면은 좋은 남편을 얻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강과 지의 관계로 우리가 분석해 볼 때 그렇고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번째는 이제 일지십신의 특징인데, 일지십신이 뭐냐? 정관이거든요. 정관이니까 이게 이제 사화과 신금의 관계니까 정관성이 나옵니다. 일지십신으로. 정관성이 나오니까 특히 정관성이 잘 드러난다는 거죠. 병신합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원칙이라든가 체면이라든가, 인간의 도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그 도덕 이런 거 있잖아요. 도덕이나 윤리나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자존심. 그다음에 굉장히 성격적으로 보수적이고 융통성은 좀 떨어지죠. 정관이니까 법과 원칙, 관례 이런 거를 따르기 때문에 항상 그 새로운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권위나 뭐 다수결 이런 거에 굉장히 순종하는 그런 거에 그런 거를 이제 인정하는 그런 일주가 이제 신사 일주가 되죠. 그래서 신사 일주는 기본적으로 일지 정관성이 강렬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 또는 어떤 조직 생활, 직장 생활 이런 거에서 아주 그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주 그런 생활을 잘해요. 그래서 세상살이를 하는 게 큰 무리가 없고 이 처세, 이 세상에 내가 임하는 어떤 처세가 굉장히 적절해서 그렇게 적도 없고 그러니까 무난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발산과 수렴이 가장 적절한 그런 일주가 신사일주가 돼서 사회활동을 아주 원활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 직장 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어디를 가나 그거 뭐 이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대체적으로 인정해주고 더불어 함께 일을 해보려고 하고 이제 그런 건데 하나의 흠이 있다면은 이 정관성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추진력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거 또는 기존의 원칙이라든가 룰, 법률이 정해져가 있거나 관례가 있었거나 하는 기존에 하던 일, 그런 일들이나 반복적으로 뭐 하는 일, 이런 일들은 잘 하는데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서 적극적으로 하거나 이런 일들은 잘 못한다는 거죠. 정관성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관성이 드러난다는 거는 자존심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실리에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실리를 잘 얻지 못한다, 뭐를 할 때. 그런 게 이제 하나의 그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후에 우리가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죠. 미리 이제 보면은 이 병신합과 병신합을 하는데 정관이랑 합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성에 대해서 그 이성의 유혹 이런 것들에 굉장히 취약한 일주가 신사일주가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사일주는 신금은 보석이고 병화는 그 사화는 병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굉장히 정갈하고 단아하고 또 일지정관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순둥입니다. 순둥이고 그 모질고 거칠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사죠,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아까 첫 번째 우리가 했듯이 백사라는 그 속성 그런 것 때문에 신령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눈이 굉장히 냉철하고 예리하다. 그런 부분은 좀 예외적으로 신사일주에서 나올 수 있는 특징이죠. 그 다음 번째 우리가 네 번째 이제 신사일주 일주를 해석할 때 해야 되는 게 포태법으로서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포태법으로 보면 이제 일간 신금이 사화를 만났을 때에 어떤 그 왕세 강약과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신금은 일단 삼합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포태를 할 때는 이제 12운성을 따져야 되는 거니까 절태, 양생, 역대, 노광, 쇠병, 사묘를 하는데 어떤 때서 이제 위치가 있냐면 일단 삼합을 봐야 돼요. 신금은 자, 신, 진 이렇게 자신진에서 여기서 생지, 왕지,
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음간이니까 역행을 해요. 그러면 사화는 어디에 있냐? 위치가 사지에 있습니다. 사지, 12운성으로. 사지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 일이나 뭐 일을 할 때 추진력이 당연히 없는 것도 맞지만은 뭐 돈에 대한 욕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사랑도 명예도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냥 혼자서 자꾸 뭐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혼자서 사색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익숙하고 그런 거를 즐기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한 투쟁심이라든가 뭐를 쟁취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에서는 크게 많이 그런 현상들은 안 나옵니다. 그냥 누가 내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그냥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화라는 거는 이제 정관 중에서 사화, 그러니까 병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가 바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일지가 이렇게 병신합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이 신사로서 이제 어떤 신사를 가지고 있느냐, 신사일주는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역마살이죠. 사화는 인신사회니까, 역마살이니까 굉장히 이동이 많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또 뭐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현침살입니다. 신금은 현침살이니까 약간 까칠해요. 사람이. 그 다음에 냉철하고 어떤 데 차갑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한번 삐지면 좀 이제 마음을 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있지만, 이 신사일주는 왜 괜찮은 일주냐 하면은, 여기 지장간에 있는 이제 그 무경병에서 우리 마지막에 지장간과 일간의 관계를 보면 무경병에서 여기 병화, 이 병화랑 여기 병화가 들어있거든요. 공기. 병화랑 병신합을 하는 관계로 이 일주는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관성이 강렬하게 나오는 그런 일주예요. 그런 일주가 되고 동시에 또 그 예의도 굉장히 발려요. 정관이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관이 병신합을 하고 있다는 그런 관계로서 병신합에서 눈물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신사일주에서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이 신사일주는 그 병화가 권위라든가 감투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합하고 있어요. 암합으로 암합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관에 대한 집착, 정관을 내가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게 이제 권력이나 감투거든요. 그래서 권력이나 감투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일주가 신사일주가 돼서 이게 운이 이제 잘못 이루어지거나 사주 구조가 이제 좋지 않게 되면은 뭐 감투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어떤 직위를 얻기 위해서 뭐 부정한 방법에 동원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혹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혹돼 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직장을 얻기 위해서 뭐 뇌물을 주거나 또는 뭐 진급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쓰거나 이런 게 하다 보면 그게 들통 나가지고 뭐 깜빵에도 가고 이런 아주 불길한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겪기도 쉽습니다. 그 신사일주가 왜 그러냐 하면 정관성이 굉장히 강한데 정관과 암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권력이나 감투에 집착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집착한다는 걸 무리한다는 거거든요. 무리하고 누가 야 너 진급시켜 줄게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사일주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우리가 신사일주에 대해서 이제 더 얘기를 해본다면은 신사일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직이에요. 공직, 일반 대기업 뭐 이런 것도 공무원에 준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있는 하고는 이런 사람은 대기업 가면은 잘 일 못해요. 대기업은 굉장히 나름 굉장히 치열하고 그 추진력도 좋아야 되고 그렇거든요. 실적이 나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신사일주는 실적을 내서 뭔가를 평가를 받는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시키는 거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공기업 뭐 이런데 또는 아니면은 문화와 관련되는 일, 이런 것도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한다 그러면은 뭐, 금속을 다루는 어떤 일,
뭐 보석을 가공한다든가 그런 일들은 이제 다 가능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신사일주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직업적으로는 그렇고 그 외에 지장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지장간에 무경병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어요. 그 세 개가 들어있는데 이 사화 속에 있는 경금, 이 경금은 사중경금은 그 급제인데 그 급제성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신금이 음간이기 때문에 경금을 이렇게 보면은 이 급제를 굉장히 반기기는 해요. 반기긴 하지만 왜 급제성이 잘 나오지 않느냐 하면은 사중에 있는 경금은 이 병화가 이렇게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경금이. 그래서 급제성, 그러니까 욕심이라든가 뭐 근자감 뭐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화생토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신금은 음간이니까 관성이나 인성을 반겨요. 그래서 정관성이 잘 나오고 인성인 무토가 나오는데 무토도 생각만큼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토는 건토거든요. 건토기 때문에 특히 화생토해서 이렇게 생을 받은 불에 의해서 달구어진 토기 때문에 건조한 흑이에요. 건조한 흑이기 때문에 토생금을 잘 못해. 그래서 토생금을 하기는 하는데 잘 못하니까 결국은 신사일주가 지장간의 속성으로 보면은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인성이 나오는 거 기본적으로 정관성이 나오니까 정관과 인성의 속성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일주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고서에서 이 신사일주를 설명했는 걸 보면은 뭐 그 천문에 입신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종교하고 관련돼 있어요. 종교 지신. 그러니까 신사일주는 종교에 입문하기도 쉽고 이제 무종교로 이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떤 종교를 가지기도 쉽고 이런 명리 같은 데도 관심이 많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단 이렇게 신사일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런 토대에서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신사일주가 이제 진정한 신사라든가 정갈하고 눈물 많지만 감투에 집착한다든가 했던 이런 이유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진정한 신사라는 거, 이것도 결국은 여기 사화 속에 들어있는 그 병화와 병신합하는 것 때문에 정관성이 잘 드러나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갈하고 눈물 많다는 것도 신금 자체가 굉장히 정갈한 그런 그거 일주죠. 정갈한 데다가 요게 이제 있는 사화 사화에 의해서 그 병신합하기 때문에 눈물이 많고 그 다음에 신금이라는 속성 속성이 또 그 뾰족한 그런 거지만 정갈하고 단아한 그런 성품이거든요.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정갈하고 눈물이 많다. 그렇지만 또 병화와 암합하는 관계로 이 병신 신사일주는 감투 또는 직위 이런 것들에 이제 굉장히 집착한다. 왜 그러냐? 일단 정관성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당연히 직위라든가 또는 체면이라든가 남의 이목을 신경을 쓰는 그런 일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집착하다 보면은 이제 사주 구조가 잘못됐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일주가 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일주는 그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굉장히 원만한 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체적으로 주변에 어디를 가서 살아도 조직 생활 이런 것도 잘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평하는 사람도 없고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크게 욕심도 없는 사람이고 점자는 진짜 신사죠. 이게 신사일주입니다. 신사일주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